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 참아주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 이 정도쯤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대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삶을 붙잡아 주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 기대가 조금씩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고 아무 의도 없어 보였던 행동 하나가 유난히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반응 앞에서 우리는 혼자서 마음을 곱씹고 이유를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삶을 살아왔고 수많은 감정을 감당해왔기 때문에 작은 실망에도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기대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울 기회 없이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마음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 상태인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도 세상에 냉소해지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삶을 조금 덜 아프게, 그리고 조금 더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 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기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너무도 당연한 마음의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향한 기대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향한 기대가 됩니다. 배우자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자식이라면 이쯤은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오래 함께한 사람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기대는 점점 구체적이 되고 그만큼 마음속 기준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렇게 쌓인 기대는 충족될 때보다 어긋날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기대했던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 바랐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온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일종의 충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마음은 유난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깊이 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기대는 더 예민해집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기대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으니 마음이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는 일입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지금의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은 화처럼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어딘가에 작은 금이 생긴 듯한 느낌이 남습니다. 그 금은 눈에 잘 띄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서운함이 더 힘든 이유는 쉽게 말로 꺼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괜히 말하면 내가 예민해 보일까봐,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까 봐 마음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함은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마음 안에 머무르며 점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안에는 늘 비슷한 생각이 반복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정도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언제나 말하지 않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서운함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섭섭했을 뿐인데 비슷한 상황이 쌓이면서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때의 분노는 특정한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나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힘든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기도 하고 반대로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위에 얹혀있던 기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기대가 없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지만 기대가 클 때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마음의 체력은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기대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은 줄어든 힘으로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애쓰기보다 기대의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자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먼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냉정해지는 것은 아닐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대를 관계의 기본으로 배워왔습니다. 서로 기대고 기대받는 것이 가까움의 증거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마치 정을 끊어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붙잡은 채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그 기대를 말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관계는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의미가 기대와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조용히 상처를 입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도 줄어들고 그만큼 관계 안에서 불필요한 힘겨루기는 사라집니다. 기대 없는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과잉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고 판단을 늦추게 합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온도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관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을 말 한마디가 이제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일부러 애써 잊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 일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느슨해지고 그만큼 감정의 파도도 낮아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연락이 늦어도 괜히 이유를 만들지 않게 되고 답장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마다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마음이 소비되는 양이 줄어들면서 피로의 결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계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기대가 클 때는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어떤 반응을 받아야 마음이 놓일지, 어떤 말을 들어야 괜찮을지 마음속으로 미리 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면 만남은 다시 단순해집니다. 확인받아야 할 조건이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시험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뒤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리듬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맞춰 하루를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 속도에 맞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괜히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날들이 쌓이면서 삶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조금 더 편안한 결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너무 메말라지는 것은 아닐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대가 곧 정이고, 기대가 많을수록 관계가 깊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기대를 줄이자는 말이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대를 붙잡은 채 애써 따뜻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길 바라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쌓입니다.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됩니다. 결국 따뜻함을 지키려던 기대가 오히려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상처로 바뀌는 지점을 조절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기대 대신 존중과 관심이 남을 때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줄인 관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버틸 수 있는 온도를 갖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거리로 관계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지금의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삶 속에서 실천하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기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결과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기대를 단번에 없애려 하기보다는 기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대는 대부분 아주 조용한 순간에 생깁니다. 말을 건네고 난 뒤에 침묵, 연락을 보낸 뒤 답을 기다리는 시간,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찰나의 기대는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받을 뿐,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빠르게 앞서가고 마음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속도는 한 템포 느려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은 나를 다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가늠해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 기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내려놓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반복을 통해 조금씩 몸에 익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내가 가장 많이 기대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지쳤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다음 날의 기대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기대를 다루는 연습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얻게 됩니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여백입니다. 그리고 이 여백이 생길수록 삶은 조금씩 나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더 얻어야 마음이 놓일지, 무엇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체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감당해 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전환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채워가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비어가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인정이 아니라 더 적은 기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기대는 늘 미래에 머물게 만들지만 내려놓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기대를 줄인 삶에서는 남들과의 비교도 힘을 잃습니다. 앞서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뒤처질까봐
애쓰던 불안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 대신 내 삶의 리듬이 무엇인지, 지금의 나에게 어떤 하루가 필요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다가오는 인연과 멀어지는 인연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은 삶에서는 고마움이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배려가 마음에 남고, 짧은 안부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더 받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받아왔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삶의 결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다음 장을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며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기대를 품고 걸어왔습니다. 그 기대 덕분에 버텼고 견뎠으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쩌면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오랫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 온 방식이었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자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머물고 돌아오지 않는 반응 앞에서 혼자서 상처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기대는 상대에게 걸어둔 것 같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무거워진 것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필요한 것은 말하고 그 이후의 결과는 흘려보내도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차갑지도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아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이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기대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하루를 덜 흔들리게 만들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기대 대신 평온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